이번 정부에서 부동산의 관점입니다. 네. 부동산 분야에서 가장 잘한 일과 가장 못한 일 하나씩 꼽아주신다면 잘한 게 있나? 그나마. 네, 그나마를 붙이겠습니다. 그럼 그나마 이거는 괜찮았다. 그다음에 이거는 최악이었다. 이렇게 한 가지씩. 그나마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사실은 없는 것 같아요. 아무리 눈 씻고 찾아봐도 없다. 네, 뭔가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시장의 전제, 그러니까 시장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상황에서 대처. 그러면 잘할 수가 없는 거죠. 그 부분이 좀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 제일 잘못한 거는 임대차 3법을 그때, 저는 임대차 3법은 아주 나쁜 거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임대차 3법은 어쩌면 어쩔 수 없이라도 좀 어느 정도 필요한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제가 그때도 얘기를 했잖아요. 이걸 적용하는 시기의 문제다. 시기의 문제인데 그때, 하필이면 그때 이게 가장 잘못한. 그래서 사실은 상승이 조금 빨리 멈출 수 있는 거를 한 번 더, 한 2, 3년 더 길게 만들어버린 영향이 있죠. 원래 이제 상승장에서는 이제 인기 없는 것들은 어느 정도 상승을 멈추거든요. 상승장 꼭대기에 가면. 그래서 이제 나홀로 상승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다가 또 나중에 이제 그 끝날 판에 이 이제 풍선 효과에 의해서 마지막에 얘네들 쪽으로 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임대차 3법으로 얘네들 멈췄던 것까지 다 오른 거죠. 그러면은 사람들이 또 미치는 거죠. 그 전세가 올리면서 올린 거죠. 그렇죠. 예, 안 올라갈 게 전세 밀로 올리면서 올라간 거죠. 2차 전세난이 온 거죠. 원래 사이클상에서는 전세난은 한 번밖에 없어요. 한 번밖에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2차 전세난이 온 거죠. 임대차 3법으로. 그러면서 안 올라갈 것까지 다 전세가 밀어 올린 거예요. 그때 실제로 그래프 보면 정말 이제 그 인기 없는 아파트들 막 오히려 하락하는 것들도 있었거든요. 매매 그래프상 전세가도 하락하고 매매가도 하락하고. 근데 임대차 3법으로 갑자기 확 치고 올라가는 거예요. 같이.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질문을 드렸던 것 같은데 좀 냅뒀으면 26번인지 5번인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좀 그런 거 하지 말고 복잡하게 막 계속 나왔지 않습니까? 파리부터 해갖고 뭐 정말 어록들이 많지 않습니까? 김현미 전 장관의 어록과 우리 집은 뭐 얼마밖에 안 하는데요 막 이런 얘기부터 해가지고 설렁설렁하게 했으면 그거는 제가 볼 때 지금도 똑같은 거거든요. 수요의 본질을 모를 때 얘기죠. 이게 그러니까 수요의 본질이 주거로 볼 때는 일정 정도 맞을 수 있어요. 시장에 맡겨라. 그렇죠. 근데 이게 수요의 본질이 투자 수요일 경우에는 이게 집이 비트코인화 될 수 있어요. 지금은 3배 정도로 끝났지만 10배로 끝날 수도 있는 거예요. 항상 수요자가 안 사야 멈추거든요. 근데 계속 올라가. 안 사는 걸 누구 안 해. 계속 사야지. 확대 수요가 되죠. 지금도 안 사는 사람이 있어요. 무주택자들. 그 사람들까지 참여하는 시장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죠. 그럼 난리 나는 거지. 생각의 차이일 수 있지만 뭐 비트코인처럼 10배, 20배 올라가는 거 괜찮다 라고 생각한다면 뭐 그런 게 나올 수도 있죠. 근데 집이잖아요. 집이니까 어느 정도 적정 수준에서 멈추고 사이클 어느 정도 하고 그래서 또 떨어지면 그때 또 투자할 수 있고 이게 낫지. 그리고 삶의 질은 보장을 어느 정도 또 해줘야 어느 정도 해줘야. 그래서 저는 무조건 규제는 필요하다. 필요하다. 왜냐하면 매수 수요를 줄여주는 효과는 분명히 있거든. 우리 부동산 쪽에서는 약간 그런 의견이 많거든요. 야경 국가여야 된다. 최소한의 기능만 유지해야 된다. 그거는 제가 볼 때 그러니까 수요 공급의 질적인 부분을 전제가 다르기 때문에 저는 그 생각을 하거든요. 수요 공급의 질이 다르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거잖아요. 수요 공급이 가격이 비싸면 안 산다라는 전제가 있기 때문에 자동 조절이 된다. 이거잖아요. 그거는 일반 소비재에서 통하는 거예요. 투자자에서는 절대 그런 일이 안 생겨요. 절대. 가격이 계속 상승하고 있으면 이게 일정 범위를 넘어가 상승하잖아요. 그럼 비싼 게 아닌 거죠. 지금이 제일 싼 게 되는데 그럼 계속 수요자는 계속 확대 재생산이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게 버블이 생겨서 이제 이때는 터지는 게 이제 언제 터지느냐 이 문제로 가는 거지. 그러면 터질 때 진짜 완전 일본처럼 그 90% 하락하는 그런 상황이 터지는 거죠. 비트코인 옛날 2017년 때처럼 2,700만 원 갔다가 300만 원까지 떨어지는 그런 상황하고 똑같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 터질지 모르는 10배, 20배 갔다가 90% 떨어지는 이런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거. 이걸 바란다라면 뭐 저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 생각하고
거주의 어느 정도 안정성이나 이런 걸 생각한다라면 저는 분명히 정책, 규제는 필요하다. 여기서 이제 정부가 규제를 낼 때 이게 효과가 어떤 부분에서 날지, 사실 어떤 정책을 내잖아요. 그러면 이 효과가 수요에도 나타나고 공급에도 나타나는 거거든요. 동시 적용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이 한쪽 방면만 바라보고 하는 거죠. 이게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양도세 중과나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수요를 막기 위해서 사실은 했는데 이게 부작용으로 매도를 또 이제 줄여주는 효과가 생긴 거잖아요. 그럼 이게 어느 효과가 더 큰지를 시뮬레이션 해보고 그나마 효과가 좀 더 큰 거라면 해도 되는 거고, 아니면 이게 수요를 줄여주는 효과는 적은데 매도를 줄여줘서 폭등을 만드는 효과가 더 크다. 그럼 이런 건 안 해야 되는 게 맞죠. 그래서 반드시 정부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규제를 하되 효과를 시뮬레이션을 돌려봐서 어느 쪽의 효과가 큰지 내가 바라보고 있는 효과의 측면이 더 강할 때 그걸 거기에다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잘못한 걸 임대차 3법으로 쓰는 건 뭐냐면 임대차 3법의 시뮬레이션을 돌려보지 않은 거예요. 엄청 급하게 나왔잖아요. 네. 진짜. 돌려보지 않아서 이게 임대차 3법으로 전세가를 가격 안정을 시킬 거라고만 착각하고 쓴 거잖아요. 근데 오히려 시장에서 이 부작용이 훨씬 커져가지고 가격 급등을 만들어낸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게 진짜 너무 잘못한 거죠. 잘한 게 1도 없다라고 얘기하는 건 뭐냐면 지금 사실 어떻게 보면 정책이나 이런 거는 그냥 필요한 거예요. 필요한데 이런 걸 제대로 돌려보지 않고 그냥 막 쓴 느낌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분양가 상한제 같은 경우는 쓰면 안 되는 거고, 분양가 상한제는 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이 중간에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중간에 가격 상승은 분양가 높으니까 팔려서 피를 만들고 일반 아파트 가격 올리고, 이거를 막기 위해서 분양가 상한제를 쓴 거 측면이 있잖아요. 근데 이걸 썼다고 지금 잡은 게 아니잖아요. 로또가 됐죠. 그러니까 오히려 더 큰 열기를 불러일으켰으니까 이런 거는 이 과정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건 그냥 냅두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지나면 분양가가 높은 게 오히려 미분양이 날 확률이 더 안 팔리는 확률이 더 커지는 거죠. 그래서 냅둬야 되는 거죠. 이런 거 잘못한 거 일만 잡으라고 했는데 이제 이익까지 잡으려면 저는 분양가 상한제. 이런 거는 쓰면 안 되는 거죠. 그럼 분양가 상한제도 시기가 잘못됐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아니요. 분양가 상한제는 저는 이제 없어져야 될 거라고. 아, 없애야 된다? 전혀 효과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어느 정책을 내면 예를 들어서 양도세 중과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굉장히 안 좋다라고 얘기하지만 매수세를 줄여주는 효과는 있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이 쓸 수도 있는 거예요. 이런 거는. 양쪽 다 효과가 있으니까. 그러면 어떤 게 더 중요하냐? 그럼 일단 매수세를 줄이고 보자.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쓸 수도 있어요. 근데 분양가 상한제가 그러면 양쪽으로 효과가 있냐? 제가 아무리 분석을 해봐도 거의 효과가 없어요. 그럼 이런 거는 쓰면 안 되는 거죠. 공급 부족이 지금 집 신규로 들어오는 게 부족해서 생긴 거 아니라는 거죠. 수요가 너무 많아서. 그럼 이 수요를 사실은 예를 들면 냉정하게 아무도 집을 못 사게 만들어. 그냥. 그러면 떨어지는 거죠. 아무도 못 사요. 근데 이 국가가 그걸 못 하는 거죠. 그건 못 하는 거지. 집이니까, 필수품이니까 아무도 못 사게는 못 하니까. 그러면 그럴 때의 수요량이나 이런 거를 예측을 해서 거기보다 조금 더 많은 공급을 할 수 있게만 해가지고 만들면 되는데 그런 걸 못 하는 거죠. 그래서 더 중요한 건 뭐냐? 수요가 더 많은 게 중요한 거예요. 공급 부족은 지금 하는 양방 가지고도 어쩌면 충분히 될 수도 있어요. 사실은 여기서 분양가만 정도 지금 딱 올리잖아요. 서울 같은 경우, 서울 경기도 같은 경우 지금 분양가만 어느 정도 높아 있잖아요. 지금 바로 미분양 나요. 그 대표적인 게 송도잖아요. 송도 똑같은 현장에서 지금 동시 분양했는데 어떤 거는 미분양이 났고 어떤 거는 난리 났고. 그 차이가 사실 분양가죠. 그러니까 그런 거를 지금 문제가 정부가 시장을 이런 구조적인 부분부터 냉철하게 이렇게 딱 보는 게 아니고 사실 일반 투자자와 똑같은 시각으로 입주 물량이 공급이다. 가지고 문재인 정부 시절에 입주 물량이 제일 많았다. 정말 아무 쓸데없는 얘기를 막 그렇게 해대고 그러니까 시장을 지금 제대로 읽지 못하고 있다 이거죠. 아니 그러면 3기 신도시는 의미는 있는 게 뭐냐면 사실은 수요를 줄이는 건 한계가 있죠. 수요를 아예 완전히 줄여놓으면 사실은 이 공급을 할 필요가 없죠. 그럼 수요를 이제 어느 정도 줄여놨어요. 그럼 일정 수요가 있잖아요. 투기 수요도 있고 막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를 이제 막을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럼 신규 공급밖에 없죠.
왜냐? 일반 아파트의 매도 물량 있죠. 이걸 만약에 쏟아내게 만들 수 있으면, 그것도 적극성을 가지고 서로 팔려고 난리 나게 만들 수 있으면 가능하죠. 그거를 만드는 건 뭐냐면 공포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양도세 중과 폐지는 물량은 나올 수 있는데 적극성은 없는 매물이 되기 때문에 효과는 별로 없어요. 이게 공포를 가지고 막 던지는, 그게 이제 대표적인 사례가 주식시장에서 코로나가 딱 발생했을 때 막 투매 상황이 이런 게 이제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막 앞뒤 재지 않고 막 팔려고 하는, 그러면 이제 하락을 하는데 사실 그런 거를 만들어내기는 어렵거든요. 억지로 정부가. 그러면 이때 어떻게 해야 되냐? 안 팔리는 게 중요하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 일반 분양 물량에서 안 팔리는 걸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한 거죠. 일반 시장에서는 수요를 억제시켜 놓고 그다음에 이 분양 시장에서 안 팔리는 물건을 만들어내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게 분양 물량과 가격이 중요한 요인이 되는 거예요. 분양가가 그렇게 중요한지 몰랐습니다. 정말 중요해요. 되게 중요해요. 네, 엄청 중요한 거. 물량 핵심이에요, 핵심. 못지않게 중요한 게 분양가예요. 아니요, 물량보다 더 중요한 게 분양가예요. 분양가가 좀 높아서 지금 같은 경우 비싸서 안 팔리잖아요. 그러면 이제 나머지 물량이 많거나 적거나 다 미분양이 쌓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그 수요는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걸로 인해서 누적돼서 나중에 오히려 이럴 때는 이제 분양 물량이 적은 게 시장을 분양 물량이 많잖아요. 그럼 시장이 이제 하락할 때 엄청 하락하거든. 미분양이 많아지니까. 네. 그럼 이제 정부 입장에서는 이것도 싫죠. 그럴 때는 분양 물량을 좀 줄여가지고 적당히 하락시키는 것도 어떻게 보면 정부 입장에서는 괜찮은 방법이죠. 그러니까 분양가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분양가 상한제가 정말 잘못된 정책이라는 게 분양가를 지금 잘못 잡고 있잖아요. 열기만 불러일으키게. 하락 요인이 되게 만드는 요인은 하나도 없고. 사실 분양가 상한제가 하락 요인이 되게 만드는 요인은 있어요. 있긴 있는데 그걸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뭐냐면 낮은 가격에 분양했는데 이게 안 팔리면 사실 효과는 더 커요. 안 팔리면. 근데 안 팔리게 만드는 게 안 팔리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냐? 이게 문제죠. 로또를 만들어주고 있는데. 그렇죠. 그게 문제라는